연립방정식의 풀이 개념 1번입니다. 연립방정식을 푼다 또는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한다. 이 말은 연립방정식을 이루는 방정식들을 모두 만족하는 xy 값을 구한다는 뜻이지요. 1번 연립방정식의 풀이 방법.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에서 어느 한 미지수를 없애는 것을 소거라고 해요.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미지수가 두 개인 두 방정식, 이것을 적당히 조작해서 하나의 미지수를 소거해서 미지수가 하나인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풀면 돼요. 화면에 미지수가 두 개인 두 방정식, 즉 연립방정식이 나와 있죠. 이 식을 적당히 조작해서 예를 들어서 미지수 x, y 중에서 y를 소거한다고 하면 미지수가 한 개인, 즉 x에 대한 방정식이 생기겠죠. 이 방정식은 중학교 1학년 때 그 풀이 방법을 배웠죠. 그렇게 해서 x의 값을 구한 다음에 나머지 y의 값은 이 x 값을 처음의 두 식 중에서 어느 한 식에 대입을 하면 y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미지수를 소거하는 방법은 가감법, 대입법, 등치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개념 1에서는 가감법을 설명하고 대입법과 등치법, 이것은 개념 2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연립방정식의 두 식을 변끼리 더하거나 빼서 하나의 미지수를 소거하는 방법. 더한다는 말 한자로 더할 가짜를 쓰죠. 그리고 뺀다는 말은 한자로 뺄 감자를 쓰죠. 그래서 이렇게 미지수를 소거하는 방법을 가감법이라고 해요. 미지수의 x, y의 계수가 절대값이 같은 경우에는 두 식을 그대로 더하거나 빼면 그 미지수를 없앨 수 있는데요. 계수의 절대값이 같은 미지수가 없을 때는 두 식의 적당한 수를 곱해서 소거하려는 미지수의 계수의 절대값을 같게 만든 후에 풀면 돼요. 예를 보죠. 예 1번에 나와 있는 두 방정식을 보니까 기역식 y의 계수가 플러스 1이고 니은식의 y의 계수는 마이너스 1이죠. 절대값이 서로 같고 부호가 반대죠. 이렇게 부호가 반대일 때는 두 식을 더하면 y항이 없어져요. 기역과 니은 두 식을 변변 동료항끼리 더해봐요. 더하면 2x 더하기 x는 3x가 되고 y 더하기 마이너스 y는 0y 없어지죠. 5 더하기 1은 6이죠. 즉 3x는 6. 양변을 3으로 나누면 x는 2죠. 이것을 기역에 대입해보죠. 기역식의 x 대신 2를 대입하면 4 더하기 y는 5. 그러므로 y의 값은 1이죠. 즉 x는 2, y는 1. 이것이 바로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죠. 예 두 번째 문제, 두식 기역 니은을 보면 x의 계수도 다르고 y의 계수도 서로 다르죠. 이럴 때는 먼저 x를 소거할 것인가 y를 소거할 것인가를 정해야 돼요. x를 소거해보죠. x를 소거하려면 x의 계수를 같게 해야죠. 니은식의 x의 계수가 2이고 기역식의 x의 계수가 1이에요. 그러면 기역식에 2를 곱하면 x의 계수가 2로 같아지겠죠. 기역식에 2를 곱하면 2x 더하기 6y는 18. 이 식을 디귿식이라고 하고 기역식을 한번 변형시켰으니까 이제 기역식은 제쳐두고 니은식과 디귿식을 두 식만을 생각을 하면 돼요. 이제 니은과 디귿 두 식의 x의 계수가 같고 절대값이 같죠. 그리고 부호도 같죠. 이렇게 서로 부호가 같을 때는 빼주면 돼요. 디귿식에서 니은식을 빼면 2x 빼기 2x는 0x 없어지죠. 6y 빼기 y는 5y, 18 빼기 8은 10, 즉 5y는 10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죠. 양변을 5로 나누면 y는 2죠. y는 2를 기역에 대입하면 기역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x 더하기 6은 9 이렇게 바뀌죠. 6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x의 값 3이죠. 그러므로 이 방정식의 해는 x는 3, y는 2 이렇게 되죠. 개념 2번입니다. 1번. 연립방정식을 이루는 두 방정식 중에서 하나의 방정식을 한 미지수에 관해서 풀고 그것을 다른 방정식에 대입해서 미지수를 소거하는 방법. 대입해서 푸는 방법이니까 대입법이죠. 예를 들어서 x는 2y 더하기 3과 2x 빼기 y는 마이너스 6 이러한 두 식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 첫 번째 식이 x에 관한 식이죠. 이렇게 두 식 중 어느 한 식이 어느 한 미지수에 관한 식으로 주어졌을 때 주로 대입법을 사용하는데 니은 식의 x 대신 기억식에서 x는 2y 더하기 3과 같다고 했으므로 니은식의 x 대신 2y 더하기 3을 집어넣으면 미지수 x가 없어지죠. 그러면 니은식이 2 곱하기 2y 더하기 3 빼기 y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변형되죠. 괄호를 풀고 y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정리해서 양변을 y의 계수로 나누면 y의 값 마이너스 4죠. 이것을 기억에 대입하면 x는 마이너스 5죠.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x는 마이너스 5, y는 마이너스 4. 두 번째, 등치법이라는 게 있는데 대입법의 일종이라고 봐도 돼요. 연립방정식에서 두 방정식이 모두 어느 한 미지수에 관한 식일 때 그럴 때 서로 같게 놓아서 하나의 미지수를 소거하는 방법이에요. 얘처럼 두 식이 모두 EX에 관한 식이죠. 두 식의 좌변이 모두 EX로만 되어 있죠. EX는 Y 빼기 5, 또 EX는 3Y 더하기 6이니까 결국 Y 빼기 5와 3Y 더하기 6도 같은 식이란 얘기죠. 같게 놓고서 Y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을 하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2y는 11.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1이죠. 이것을 기억에 대입하면 x의 값도 구할 수 있죠. 계산하면 x값은 마이너스 4분의 21이죠. 즉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x는 마이너스 4분의 21, y는 마이너스 2분의 11이죠. 개념 3번입니다. 복잡한 연립방정식의 풀이 1번. 계수가 분수 또는 소수인 연립방정식을 풀 때는 양변에 적당한 수를 곱해서 계수가 모두 정수가 되도록 한 후에 풀면 쉽겠죠. 첫 번째, 계수가 분수인 경우에는 각 항의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면 계수를 정수로 바꿀 수 있죠. 두 번째, 계수가 소수인 경우에는 각 항의 10의 거듭제곱, 즉 10 또는 100 이런 수들을 곱해서 계수를 정수가 되게 할 수 있죠. 예를 보면 기억식은 계수가 소수이고 니은식은 계수가 분수죠. 두 식의 계수를 정수로 바꾸려면 기억식에는 10을 곱해주면 되겠죠. 기억식에 10을 곱하면 기억식은 2x 빼기 5y는 8 이렇게 되죠. 이 식을 디귿식이라고 하고 니은식 x의 계수 3분의 1, y의 계수 2분의 1이죠. 분모 3과 2의 최소 공배수인 6을 곱하면 니은식은 2x 더하기 3y는 12 이렇게 되죠. 이 식을 리을식이라고 하고 디귿식과 리을식을 연립해서 풀면 되죠. 두 식 x의 계수의 절대값 2로 같죠. 그리고 부호도 같으므로 빼면 되죠. 디귿에서 리을을 빼면 미지수 x를 소거할 수 있죠. 2x 빼기 2x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5y 빼기 3y는 마이너스 8y죠. 8 빼기 12는 마이너스 4죠. 양변을 마이너스 8로 나누면 y는 2분의 1이죠. 이 y는 2분의 1을 리을에 대입하면 리을식이 2x 더하기 3 곱하기 2분의 1은 12 이렇게 바뀌죠. 이 식을 정리해서 x의 값을 구할 수 있죠. 정리해서 x의 값을 구하면 x는 4분의 21이죠. 즉 예에서 주어진 연립방정식의 해는 x는 4분의 21, y는 2분의 1이죠. 개념 4번입니다. 복잡한 연립방정식의 풀이 두 번째. 괄호가 있는 연립방정식은 먼저 괄호를 푼 다음에 동량을 정리해서 간단한 모양으로 고친 후에 풀면 되겠죠. 또 A는 B는 C 꼴의 연립방정식은 A는 B, A는 C 이 두 쌍을 하나로 묶은 연립방정식을 풀거나 A는 B, B는 C 이 연립방정식을 풀거나 또는 A는 C, B는 C 이 세 개의 연립방정식 중에서 계산하기 쉬운 하나를 택해서 풀면 돼요. 예를 들어서 x 빼기 6y 빼기 3은 3x 빼기 8y 빼기 3은 2. 이 식은 화면에 보이는 세 식과 같은 식이죠. 이 세 식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서 풀어도 결과는 같게 나와요. 세 번째 연립방정식으로 변형시켜서 풀어보죠. 즉 x 빼기 6y 빼기 3은 2, 3x 빼기 8y 빼기 3은 2. 이것을 먼저 정리하면 x 빼기 6y는 5, 또 3x 빼기 8y는 5. 이 두 식을 각각 1번과 2번이라고 하고서 x를 소거시킬 것인가 y를 소거시킬 것인가를 정해야죠. 이 식은 x를 소거시키는 편이 계산하기 쉽죠. x를 소거시키려면 이 식의 x의 계수가 3이므로 1식에 3을 곱하면 되죠. 1식에 3을 곱하면 1식은 3x 빼기 18y는 15 이렇게 변형되죠. 이 식을 3식이라고 하고 2식과 3식 비교해보니까 x의 계수, 절대값과 부호가 모두 같죠. 부호가 같으므로 2식에서 3식을 빼주면 x가 소거가 되겠죠. 3x 빼기 3x 없어지고 마이너스 8y 빼기 마이너스 18y는 10y죠. 5 빼기 15는 마이너스 10이죠. 양변을 10으로 나누면 y는 마이너스 1이죠. y는 마이너스 1 이것을 1식에 대입하면 x값을 구할 수 있죠. 계산하면 x의 값은 마이너스 1이죠. 즉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x는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1입니다. 개념 5번입니다. 해가 없거나 무수히 많은 연립방정식. 지금까지 우리가 풀었던 연립방정식들은 모두 해가 한 쌍이었죠. 그런데 연립방정식의 해의 종류에는 해가 한 쌍인 것뿐만이 아니고 해가 없거나 무수히 많은 경우가 있어요. 먼저 해가 없는 연립방정식. 어느 한쪽의 방정식을 변형했을 때 다른 하나의 방정식과 x, y의 계수는 같고 상수항이 다르면 그 연립방정식은 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x 빼기 2y는 5, 2x 빼기 4y는 6 이 두 식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 기역의 x의 계수는 1이고 니은의 x의 계수가 2죠. 기역의 2를 곱하면 기역식은 2x 빼기 4y는 10 이렇게 변형되죠. 이 식을 디귿이라고 하고 니은과 디귿 두 식을 비교해보면 x의 계수 2로 같고 y의 계수 마이너스 4로 같은데 상수항은 서로 다르죠. 이런 경우에는 해가 없다는 뜻이죠. 또 해가 무수히 많은 연립방정식은 어느 한쪽의 방정식을 변형했을 때 다른 한 방정식과 x, y의 계수도 같고 상수항도 같으면 그런 연립방정식은 해가 무수히 많아요. 예를 보면 x 빼기 2y는 5, 2x 빼기 4y는 10 이 두 식을 연립한 이 연립방정식. 기역의 2를 곱해서 두 식의 x의 계수를 같게 하려고 해보니까 기역의 2를 곱한 식 2x 빼기 4y는 10
이 식을 디귿이라고 하면 니은과 디귿, x의 계수, y의 계수, 상수항이 모두 같아졌죠. 이렇게 x, y의 계수와 상수항이 모두 같은 그런 연립방정식은 해가 무수히 많아요. 정리를 해보면 x, y의 계수를 같게 했을 때 상수항이 다르면 그 연립방정식은 해가 없고, x, y의 계수를 같게 했을 때 상수항도 같아지면 해가 무수히 많아지죠. 그러면 해가 한 쌍인 연립방정식은 두 식을 어떻게 변형을 시켜도 x, y의 계수가 서로 다를 때겠죠. 개념 6번입니다. 연립방정식의 활용. 연립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푸는 순서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푸는 순서와 같죠. 먼저 무엇을 미지수 xy로 나타낼 것인가를 정하고, 두 번째 xy를 사용해서 문제의 뜻에 맞는 연립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셋째로 그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xy의 값을 구하고, 넷째로 구한 xy의 값이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해 봐야죠. 예를 보면 어느 농장에 닭과 돼지가 모두 7마리 있다. 닭과 돼지의 다리수의 합은 20일 때 닭과 돼지는 각각 몇 마리인가? 먼저 구하고자 하는 것이 닭과 돼지이므로 닭을 x마리, 돼지를 y마리로 놓고, 두 번째 문제의 뜻에 맞게 식을 세워야죠. 닭과 돼지가 모두 7마리 있다고 했으므로 x 더하기 y는 7, 이런 식을 하나 세울 수 있죠. 또 다리수의 합이 20이라고 했죠. 닭은 다리가 2개, 돼지는 다리가 4개이므로 닭 x마리의 다리수의 합은 2x개죠. 또 돼지 y마리의 다리수의 합은 4y개죠. 즉 2x 더하기 4y는 20, 이런 식을 하나 세울 수 있죠. 이 두 식을 각각 기역과 니은이라고 하고,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xy의 값을 구하면 되죠. 기역식에 2를 곱하면 2x 더하기 2y는 14. 그렇게 하면 니은과 x의 계수가 같아졌죠. 부호도 같으므로 기역에 2를 곱한 식에서 니은을 빼면 x가 소거가 되고,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6. 그러므로 y는 3이죠. y는 3을 기역에 대입하면 x는 4죠. 이렇게 xy의 값을 구한 다음에 이것이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죠. 즉 닭이 4마리, 돼지가 3마리고요. 합이 7마리 맞죠? 그리고 닭 4마리의 다리수는 8개, 돼지 3마리의 다리수는 12개이므로 합이 20개 맞죠? 그러므로 구한 답은 맞는 답이죠. 개념 7번입니다. 여러가지 활용 문제. 여기서는 연립방정식의 활용 문제 중에서 자주 등장하는 농도에 관한 문제와 시간 속력 거리에 관한 문제에 대해 설명할게요. 먼저 농도에 관한 문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식, 소금물의 농도는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이 공식을 변형시켜서 연립방정식의 활용 문제에 이용할 수 있는 공식은 소금의 양에 관한 공식이에요. 이 식을 소금의 양에 관한 식으로 변형시키면 소금의 양은 100분의 소금물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농도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이 공식을 이용하니까 반드시 알아두세요. 두 번째, 시간 속력 거리에 관한 문제. 과학 시간에 배웠죠?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이 식을 시간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또 이것을 속력에 관한 식으로 변형시키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죠. 이 세 공식 중에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 공식을 많이 이용을 해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반드시 알아두세요.